일단 67쪽에 1등급 소전. 자, 질량비가 딴딴 나와 있고요. 예. 지구에서의 질량비가 가장 많은 건 철입니다. 철. 여기가 철이고, 지각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자꾸 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고요. 사람한테서는 이제 산소가 제일 많고, 2등이 탄소예요, 탄소. 자, 그래서 보기 A는 빅뱅 초기에 우주에서 탄생한 게 아닙니다. 기억은. 빅뱅 초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소 헬륨만 생겼어요. 철은 나중에 한 10억 년 정도 지나서 별이 생기고 그 별 내부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B와 D는 같은 원소이다. 산소니까 같은 원소,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E와 C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규소랑 탄소 둘 다 원자과 전자 4개야.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14쪽에 2주기에 탄소가 있고 그 밑에 규소가 있어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둘 다 4개입니다. 예. 그래서 공유결합 4개를 하고요. 답은 4번 골라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 구조이다. 규소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이 사이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산소가. 원래는 얘가 뭐 이렇게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 4가 플러스고 얘가 2가 마이너스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적으로는 음전하를 두고 있어요.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음전하를 두고 있다. 근데 이건 규소의 원자 모형이고, 나는 가의 A와 같은 종류의 원소이다. B지, B. B는 최대 4개 원자 결합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랑 2개랑 결합하면 각섬석이 만들어진다. 외워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감남석이에요. 감남석. 각섬석은 복사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감남석, 이런 건 지금 독립형 구조 말하는 거죠. 감남석은 독립형 구조고, 각섬석은 복사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섬석은 복사술. 그 다음에 요런 구조는 이제 독립형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고, 이건 그 다음에 자, 요건 독립형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게 되어 있는 거 복사술 구조죠. 이건 망상 구조입니다. 망상 구조고, 감남석은 가와 같은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 여기 맞아요. 이게. 나는 복사술, 다가 판상이 아닙니다. 판상이 아니라 이거 망상 구조고, 틀렸고, 일반적으로 가보다 다가 풍화에 강하다. 맞아요. 이게 다 공유결합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풍화라고 하는 거는 부서지는 거거든요. 잘 안 부서진다는 거지. 풍화에 강하다. 가에서 다로 갈수록 사면체 사이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요 사면체가 요 산소 공유하는 거지. 산소 공유하는 거지. 네. 요런 게 지금 산소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리을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단백질, 나는 탄수화물의 일부인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 이게 단당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포도당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일부분인 거죠. 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요렇게가 요런 애들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그 다음에 기억에 탄소 원자끼리 공유결합할 수 있다. 요 공유결합 한 거죠. 공통점인가요? 뭐죠? 그냥 탄소 원자 결합의 규칙에 대한 설명이구나. 탄소 원자끼리 공유결합할 수 있죠.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잘 보시면 이중결합도 표시되어 있어요. 이중결합 있죠. 이거 두 개. 지금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다양한 모양의 탄소 골격 만들 수 있다. 이거 맞죠?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여기 산소 요 사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질소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림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기억 디귿 이건 답입니다. 일단 이거 중단원 정복에 82쪽 잠깐 좀 풀어보고 계세요. 82쪽 좀. 네 문제만 1번부터 4번까지만. 이 문제는 조금만 이따 풀고 생명체 구성 물질 하겠습니다.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일단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일단 물이에요. 물은 거의 70%. 뭐 애기들은 거의 뭐 80%고 뭐 노인이 되면 한 60% 이렇게 줄어들긴 하던데 하여튼 70% 정도. 근데 물은 탄소화합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탄소화합물인데 물은 탄소화합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물이 가장 질량비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이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높다 요런 말인데, 그러면은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이제 뭐 증발열 이런 거를 잘 빼앗아 가기 때문에 땀 같은 게 이제 마르면서 체온 유지도 잘 됩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이동을 시켜요. 혈액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 혈액이 많은 부분이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이동 이런 것도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뭐 뼈대 이런 거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뼈나 이런 거 구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륨이나 나트륨 이런 애들은 이제 신경 전달하는 데도 쓰이고, 또 그런 것도 이제 뭐 이빨이나 이런 거 이제 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요.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뼈대 같은 것도 이뤄요. 칼슘이나 이런 거 뼈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탄소화합물이야. 나머지는 요거 두 개 빼고는 요 둘은 탄소화합물은 아니야. 탄소화합물이 아니고, 나머지 요런 애들이 탄소화합물이야. 뭐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유기물.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녹말이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애들이 탄수화물입니다. 얘네들은 다당류,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은 다당류,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고, 포도당은 단당류. 주요 에너지원이다. 기능. 우리가 고기도 먹고 밥도 먹는데 일단 밥을 먹는 게 더 에너지로 더 빨리 전환돼요. 그래서
어른들 고기 짠뜩 먹고 밥도 먹거든요. 밥을 먹어야지 힘이 금방 나거든요. 주요 에너지원이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도 포함되어 있고 원소로 뭐 다른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뭐 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있어요. 조금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저거는 다 아미노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근데 주요라는 말이 붙으면은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효소, 근육, 항체 등의 주성분이다. 뭐 호르몬 뭐 이런 것도 단백질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거는 몸의 뭐 주요 구성 성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 빼고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근육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고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콜라겐이.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질소 없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주로 하는 게 에너지를 저장을 하죠. 얘가 1g당 4kcal, 둘은 1g당 4kcal인데 얘만 1g당 9kcal가 나와요. 9kcal per g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1g당. 얘네 둘은 1g당 4kcal이야. 그리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앞에서 했나? 세포막 했나?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지질로 되어 있고요. 세포막 인지질. 인지질이라 써있네. 중성지방은 보통 우리 뭐 살찌는 그런 중성지방이고, 인지질은 이제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스테로이드도 호르몬 성분입니다. 이것도. 핵산은 이제 DNA, RNA를 말하는 거고,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그런 의미야 사실. 핵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RNA, DNA, 여기가 다 NA 써져 있는데 이게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 말하는 건데요. 자, 요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DNA, 전달하는 거는 RNA. 이게 지식적인 거여가지고 많이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구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고, 당이 혼자만 있으면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포도당이나 과당 등이 있다. 이당류는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당류인데, 포도당이나 포도당 결합되어 있으면 엿당이고요.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당류고요. 다당류는 녹말도 있고 글리코젠도 있고 셀룰로스도 있어요. 녹말은 우리가 밥 먹는 거 이런 거, 밥, 감자, 뭐 고구마 이런 데 있고, 녹말은 우리가 분해가 가능해. 이걸 분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셀룰로스는 분해가 안 돼요. 이거는 식이섬유라고도 하고, 뭐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분해를 못 하니까 그냥 우리 먹어서 배는 부른데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물론 여기 야채 뭐 비타민이나 이런 성분들도 있겠지만 살은 잘 안 찌는 거죠. 야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식물을 구성하고 있고, 글리코젠은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장했다 쓰는 거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근데 단위체가 뭐냐? 단위체는 자, 요런 게 작은 애들이 엄청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중합체라고. 중합체.
중합체를 이루는 요거 하나하나를 단위체라고 해요. 단위체는 탄소화합물과 같이 큰 물질을 만들 때, 이 중합체라고 하는 중합체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를 단위체라고 해요. 기본 단위를. 블럭 같은 거지, 블럭. 네, 그런 게 단위체가 됩니다. 자,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이 되는 거고,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이 되는 거고, 아미노산의 단위체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생명체에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선생님 잠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는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가 원래 단백질이라는 소리야. 단백질을 구성하는 결합이고, 그래서 얘가 쭉 연결된 이 쭉 연결된 애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근데 이게 잘 꼬여가지고 어떤 특정 형태를 이뤄.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해. 폴리펩타이드가 잘 구부러지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예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정해주는 게 DNA예요. DNA가 이 아미노산을 뭘 붙여라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그러면 다른 단백질이 돼요. 다른 단백질이 됩니다.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은 어떤 걸 붙였냐, 어떤 배열 순서를 갖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질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일어난다. 이 물 빠져나오는 그림이야, 이게 물. 왜 그러냐면 이게 아미노산인데 옆에 또 아미노산이 이제 하나가 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다른 애가 와. 근데 다른 애인 경우는 이 R이 다른 구조 똑같은데 R이 다른 거예요. 얘가 달라. 그럼 다른 아미노산이 여기 붙어있는 이 종류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이게 다 요런 구조들이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똑같죠? 네.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요렇게 붙어 있으면 류신, 요렇게 붙어 있으면 메티오닌, 요렇게 붙어 있으면 페니랄린,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다르면 다른 아미노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총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있어. 세포 안에. 근데 이 중에 우리 몸에서 생성 안 되는 애들 있어요. 그런 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런 거 꼭 먹어야 돼. 그런 거를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건강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아미노산, 같은 아미노산이 와도 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다른 아미노산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기도 하나만 더 그리면, 여기도 하나만 더 그려보자. 옵니다.
봐. 이게 좀 화학을 좀 알면 좋은데, 이렇게 만나면 물이야, 물. 물이죠? 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요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는데, 얘가 빠져나오면서 옆에 있는 질소랑 결합하는 거야. 이쪽도.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결합이 돼, 이렇게. 그게 이제, 요런 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 펩타이드 결합. 이런 게. 자, 물이 어떨 때는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결합을 형성할 때 물이 빠져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합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게 단백질이다. 아미노산 20가지가 특정한 배열 순서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게 폴리펩타이드인데 그게 잘 꼬여서 형태가 이렇게 갖춰지면 단백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헤모글로빈인데, 이게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에요.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요런 식으로 생겼고, 요게 이제 여기 약간 빨간 애 있지, 여기 철이 있어. 사실 여기 철에 산소가 달라붙는 거야. 산소랑 철이랑 결합해가지고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철이랑 산소랑 달라붙으면 약간 빨간색이 되거든. 산화철. 피가 빨간 거예요. 철이랑 산소랑 달라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자, 그 단백질의 기능은 이런 애도 있고 다른 애들도 많고, 단백질 엄청나게 많아요. 몇만 종류야. 그래서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주요라는 말이 붙죠. 머리카락이나 근육, 뼈 등을 구성한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여러가지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항체의 성분이다. 이게 병균,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항체가 나오는데, 항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 너무 밥을 안 먹으면 이제 뭐 근육이 손실이 일어난다던가, 살이 빠지고 이러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 그 다음에 핵산. 핵산은 원래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핵 속에 존재하는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핵산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이후에는 세포질에도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세포질에 있는 애는 주로 DNA보다는 RNA가 그런 건데, 자, 일단 핵산의 단위체는 이름이 어려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야. 네, 구조가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어렵죠? 자, 이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도 원래는 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지만 사실은 다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잘 안 보이네. 어딨나. 여기에 요게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산, 여기 인이 들어가 있죠. 당, 요게 이제 포도당과 같은 비슷한 구조의 당 구조야. 당. 그 다음에 여기 염기라고 하는데, 염기가 진짜로 염기성이긴 한데, 요게 염기가 4종류가 있어요. 5종류, 총 5종류긴 하지. 그래서 요게 이런데,
자, 여기가 이게 인산이죠. 인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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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당이 여기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과 인산이. 그래서 그걸 인산당 뼈대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뼈대, 인산당 뼈대를 이루고 여기에 AGTC 요게 요런 애들이 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염기에는 핵산의 전체적인 염기는 5개이긴 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5개인데 짝을 져서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DNA에서는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야.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짝이야 짝. 근데 그 RNA로 가면 타이민이라는 애가 없고 유라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유라실. 그래서 RNA에서는 T를 빼고 U가 붙는 거기 때문에 RNA에도 4종류의 염기가 있는 거고 DNA에도 4종류의 염기가 있는 거예요. 핵산을 다 치자면은 8종류가 아니라 5종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결합을 합니다. 인산당. 그래서 반복적으로 긴 사슬이 되면 이것도 폴리자를 붙여.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 요거 하나, 요 가닥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건 DNA 또는 RNA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산을 구성한다. 핵산은 DNA나 RN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두 가닥이 있는 거야. 두 가닥. 요 한 가닥, 요 또 한 가닥.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가운데는 점점점이야. 점점점. 진짜 실선이 아니거든요. 요 점점점은 이거 나중에 뭐 알 수도 있지만 이거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어려운데. 저는 아까 ATGC라고 했는데 한쪽이 A잖아. 그럼 반대쪽이 항상 T예요. 이게 엄청 희한한 일이야. 이게 분자 구조가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이게. 한쪽이 여기 한쪽이 G잖아. 한쪽이 C야.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에요. 중요한데. 뒤에 70쪽에 먼저 볼까요? 70쪽에 보시면 봐봐. 여기 DNA의 이중 나선 구조와 특징. 두 가닥이 되어 있고요. A 옆에는 항상 T야. G 옆에는 C고. 근데 이게 분자가 진짜로 이게 여기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소결합은 실제로 결합은 아니고 이거는 좀 강한 인력이야. 강한 인력으로 이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강한 인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있어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가 그렇다라고 아예 안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얘네가 떨어져요. 때가 되면 떨어져가지고 이게 풀려가지고 또 한쪽에 똑같이 이거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DNA를 이렇게 복제를 해,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제 다른 세포, 요거는 다른 세포로 각각 가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풀렸다가 그걸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신기한 일인데.
그리고 아무튼 인산당 뼈대로 되어 있고 A 옆에 T, T 옆에 A, G, C. 그래서 어떤 DNA 아데닌의 비율이 30%라고 하면 타이민의 비율도 30%가 돼요. 이거를 원래 이 사람들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발견해.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데닌이 30이면 타이민이 30이네. 구아닌이 20이면 사이토신도 20이야. 요렇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얘네가 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DNA의 이중 나선의 안쪽에는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상호 보완적 뭐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ATGC 짝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게 근데 이제 분자가 진짜로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래. 얘가. 여기에 분자 모양이 타이민 분자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 아데닌하고 요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구아닌도 요 분자 구조가 이 사이토신하고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저 볼까요? 요 페이지 일단 폈으니까. 이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특정 순서에 따라 되어 있고 입체 구조가 달라져 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 몸의 구성이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헥사는 이제 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DNA고요. 단일 가닥은 RNA인데 염기에는 ATGC가 있고 요거 하나씩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지는데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생김새도 다르고 뭐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뭐 눈 색깔도 다르고 이런 게 이 염기 ATGC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든다.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단백질과 헥사는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헥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이다. 이런 문장을 읽어둬야지 이게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맞는지 틀린지 알지. 자, DNA 받고 R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으로 이제 쭉 결합하는 거, 한 가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에 관한 건데, 당이 DNA에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붙고, RNA에는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붙어요. 근데 요 리보스의 R이 요 R이야. 디옥시리보스의 이 D가 요 D고.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 차이는 원래 리보스라고 하는 당은 요 끝에 OH가 있는데 디옥시리보스는 O가 없어요. O가. 그러니까 O가 빠지니까 디옥시 됐다라는, 옥시가 산소거든요.
요런 차이. 디옥시 리보스에는 O가 없어요. 네. 리보스에는 O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 당에서 차이가 있고, 이제 리보스가 R이야, R, RNA. 디옥시 리보스는 이제 DNA고, 염기 아까 말한 것처럼 ATGC 짝이고요. RNA에서는 A 대신에 이제 T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이제 DNA고, 여기에 있는 거를 얘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와. 이렇게 RNA가 그러니까 RNA가 복사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DNA의 상보결합. 아데닌과 타이민 짝이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짝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오탄당이다. 뭐 디옥시 리보스와 리보스는 모두 오탄당이다. 뭐 그냥 읽어두시고, DNA의 유전 정보는 ATGC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를 만드는데,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므로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서로 다른 게 ATGC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생물의 모든 거를 ATGC 순서가 결정하는 거야. 엄청 희한한 일인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 그런 거 이제 확 더 자세하게 배우고요. 자, 1, 2, 3번 풀어보시고. 자, 단백질은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진, 핵산, 탄소화합물 맞고 얘네. 자, 물은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적은 양 차지하는 거 아니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고. 네, 많은 단위체가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어,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일단은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의 종류,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아미노산. 요거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 요거는 이제 당이라고 하면 되고, 근데 이 당이 리보스일 수도 있고 디옥시 리보스일 수도 있다. 이해가시죠? 당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탄탄 1번부터 문제 얼마 안 돼서 73초까지 마저 쓸게요. 71에서 73초. 됐어요? 이 영상으로 이거 보강하는 친구들은 풀고 답 맞추길 바래. 합니다.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핵산의 단위체는 포도당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 됩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탄소화합물 아닙니다. 탄소화물은 생리작용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이런 거는 단백질. 단백질. 물은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양이 많다. 2번. 답은 2번이고요.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비율이다. 질량 비율인데 얘가 A가 물이고 B가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 C가 이제 무기염류죠. 무기염류입니다. 뼈나 뭐 이런 거. 지질도 한 4% 정도 있는 거고요. 아니네. 예. 아니네. 무기염류인 줄 알았는데. 예. 일단 해볼게요. 예. 아, 여기 써있구나. 물, 단백질, 핵산 중 하나다. 핵산이겠네, 그러면은. 예. 무기염류 아니면 핵산이겠네. 기타의 무기염류가 들어갔나봐. 핵산이고. 그러니까 네 번째로 많은 거는, 아, 그렇게 써져 있구나. 무기염류가 사실 핵산보다는 많은데, 그냥 지금은 하여튼 그냥 무기염류는 기타에 집어넣군요. 요 가로를 잘 읽고 풀어야겠네요. A는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B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 B는 효소와 호르몬을 구성한다 맞고, C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맞습니다. 핵산. C의 종류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지질이죠, 지질. 이거는 지질 이야기고, C는 DNA 아니면 RNA인 겁니다. 5번 틀렸고 답이고.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맞죠? 이거는 단백질 이야기죠? 단백질 이야기고, 인을 포함하는 단위체. 이거는 이제 인산이 들어있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말하는 거고, 핵산 말하는 거죠, 핵산. 단당류 뭐 이런 거. 3당류? 3당류 아니고 2당류. 예. 탄수화물 2당류. 탄수화물, 포도당, 콜라겐 등이 있다. 예. 예.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고, 콜라겐 있죠, 콜라겐. 예. 글리코젠은 맞는데 탄수화물에 포함되죠. 녹말 이런 거 포함되죠. 예. 1번 답이고.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체 성분이 맞고요. 예. 이게 단백질 아니죠. 핵산. 아미노산 결합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 맞죠? 5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을 말하는 거고, 가 하나는 이제 아미노산이고요. 예. 나는 폴리펩타이드고 다는 단백질이라고 쓰면 되는데, 기억이 형성될 때 물 한 분자가 첨가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와요. 가는 아미노산으로 생명체 내에 20종류가 있다. 맞습니다. 나에서 가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아닌데.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이건 자연스럽게 꼬이는 거예요. 사실 수소 결합이라는 게 관여를 해요. 그런 거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거는 가에서 나로 될 때야. 2번이고, 이미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잘 꼬이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으로 꼬이는 건데, 꼬이는 거는. 자, 요거, 나는 가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다. 아미노산이고요. 예. 가가 폴리펩타이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따라 나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게 순서가, 기억이, 이거 말하는 거구나. 맞죠? 기억에 따라 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 맞아요. 여기가 이제, 다른 애가 20개가 있습니다. 나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가가 접히고 구부러져 특정 단백질이 된다. 맞습니다. 5번 답이고, DNA 구성 단위체인데, 인산, 당, 기억은 당이고요. 니은은 염기. 요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자, DNA라고 써있기 때문에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니은은 염기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인산, 기억, 니은은 1대1대1로 결합되어 단위체를 이룬다. 맞습니다. DNA라고 써있으니까 디옥시리보스가 맞고요. 만약에 RNA라고 써있으면 이제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그 다음에 8번에 자, 이건 DNA고 이중나선 구조, 이건 RNA고 틀렸네요. 이건 단일 가닥은 RNA. 가를 구성하는 당이 디옥시리보스. 가의 단위체는 4종류. 나의 염기 중에 유라실이 있다. 맞아요. 4번 맞고요. 나는 당과 인산의 생명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 저장 DNA. 저장한 거를 전달해 주는 건 RNA. 그 다음에 자, 이게 DNA라고 했지? 요게 맞은편에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면 A, T, G, C, T, A, C, G T, C, A, G로 쓰면 되겠죠? T, C, A, G. 자, DNA 누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다. 이처럼 간단한 단위체 조합으로 만들어진 DNA가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할 수 있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누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1등급. 자, 보기 그 단 보시면 녹말, 단백질, RNA 중 하나이다. DNA 중 하나이다. 탄소 화합물은 다 맞죠? 에너지원으로 이제 DNA를 쓰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지. 구성 원소에 질소를 포함한다. 안 하는 게 녹말이고요. 그 다음에 DNA에도 있어요. 질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들어갑니다. 염기 부분에 질소가 들어가요. 인은 이제 인산결합에 인산에 들어가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들어가고, 둘 다 질소가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얘가 단백질이지. 그래서 A는 여러 분자의 단당류가 결합한 게 녹말이 맞죠. 다당류니까 녹말은. B가 머리카락 뼈는 아니고 그건 단백질이고, C는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 구조와 기능 결정된다. 맞아요. 기억 디귿.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에 20가지가 있는 아미노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라고 써있진 않네. 단위체의 종류는 가가 나보다 많다. 맞죠? 요거는 아무 말 없으면 이거 5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가가 많아요. 두 분자의 가가 연결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 맞죠? 나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가도 되고, 뭐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얘가 결합하면 단백질이잖아. 세포막의 주성분이 되는 거는 가지 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펩타이드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미녹이라고 하고, 요거를 카복식이라고 해. 카복식이라고 해. 근데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이 아미노산인데, 이게 카복식이면서 여기가 산이에요, 산. 카복시산.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가는 펩타이드, 여기 펩타이드 결합 맞습니다.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요런 데가 펩타이드 결합이 아니라, 질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와 같은 결합은 반복적으로 핵산이 만들어진다. 이건 핵산 만드는 게 아니지. 이거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어야겠죠. 4번 답이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주시고, DNA 구조이다. A, T, 여기 T, C, G.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요거 합쳐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니은은 디옥시리보스다. 이게 DNA이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고요. 디귿은 타이민, 리을은 구아닌 맞고요. A의 비율이 15%라면 C의 비율도 15%냐? 근데 이거는 여기가 15면 여기가 15죠? 합치면 30이지? 나머지 70이잖아요. 나머지 70 중에 이제 35, 35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15는 아니죠?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답입니다. 잠깐 섰다가 신소재 개발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같아도 네. 그 구부러지는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배열 순서 같으면은 똑같죠. 똑같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뭐 구성도 이제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 종류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죠. 뭐 헤모글로빈이 엄청 많은 것처럼. 그거는 이제 똑같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건 같은 거죠.